인터넷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썰 중 하나는 공포의 귀신 목격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한적한 시골 마을이나 외딴 곳에 위치한 낡은 집을 배경으로 전개되며 이야기를 접한 이들에게 오싹한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나는 대학 막학기를 마치고 잠시 쉬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넉넉해진 김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몇몇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비교적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시골의 한 민박집을 발견했다. 그곳은 외가가 있는 작은 마을 근처였다. 어릴 적 한번 가본 기억이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예약을 했다. 주인 아저씨와 통화했을 때 아저씨는 요즘 손님이 별로 없다며 쓸쓸하게 웃으며 언제든 오라고 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도시에선 보기 힘든 탁 트인 하늘과 드넓은 들판이 나타났고 우리는 큰 기대감에 부풀어 들뜬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민박집에 도착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 형태였고 주변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주변에 있던 주민 몇 명이 일손을 멈추고 우리를 잠시 쳐다본 것이 신경 쓰였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주인 아저씨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고 그는 우리에게 환하게 인사를 건네며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낡았지만 정성스레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마을 구경을 가기로 했다. 아저씨도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곳이 많다며 이것저것 추천해 주셨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우리는 마을 주변을 걸으며 여행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추더니 저 멀리 무언가를 가리켰다. 우리가 돌아보자 어디선가 희미한 누군가의 모습이 빠르게 사라졌다. 우리는 순간적인 착각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찜찜함이 불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우리는 방에 모여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다. 술이 어느 정도 돌자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어김없이 귀신 이야기가 나왔고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하필 그때 창문이 갑자기 쿵 하고 크게 울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 창문을 열어봤지만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겁을 먹은 우리는 아저씨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아저씨는 웃으며 어두운 곳이라 가끔 으스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 밤은 안전하게 방문을 잠그고 잘 것을 당부했다. 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자리를 정리했다. 그러나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미 꿈나라에 가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갑자기 방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밖을 살폈다. 그러나 문틈으로 보이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더니 책상 위에 두었던 손전등이 땅에 떨어졌다. 덜컥 겁이 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고 했지만 전등이 아예 켜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살려줘. 어딘가에서 기괴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무나도 생생한 그 소리에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친구들도 깨어났다. 모두 겁에 질려 서로를 돌아보았다. 도저히 이 방에서 더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는 짐을 대충 싸들고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니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는 우리가 놀라 달려온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옛날에 이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아저씨의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새벽녘에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차를 몰고 도시로 돌아왔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은 과거 화재로 인해 누군가 목숨을 잃었던 슬픈 사건이 있던 집이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시골의 민박집에서 겪었던 그 밤은 우리가 다시는 잊지 못할 공포스럽고도 이상한 경험으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로 했다. 카페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밖에서 보면 고풍스러운 매력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우리는 각자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카페 안은 한산해졌고 바깥에서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 들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그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이상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자는 주로 어린아이들이었고 마을 외곽의 작은 숲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곤 했다. 숲은 평소에도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 이유는 몇 년 전 그곳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가족이 그 숲 근처 캠핑을 하러 갔다가 아침에 발견된 것은 텐트 안에 혼자 남은 아이만 있었고 부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숲에는 어떤 원한을 품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그 영혼은 생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여인의 것이라고 했으며 그 때문에 매년 같은 시기에 어린아이들을 데려간다는 소문이 있었다.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졌고 그제야 창밖을 보니 비는 더욱 거세졌다. 그러던 중 카페 주인이 갑자기 불쑥 다가왔다. 그는 우리가 있던 테이블에 닫을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이상하게도 카페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분명 24시간 운영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큰 의심 없이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카페를 나섰다. 마침 친구 중 한 명이 차를 가져와서 우리는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차가 출발했을 때 나는 문득 카페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엔 마치 우리가 카드로 만든 집을 흉내낸 듯 희미한 불빛 그림자만 남아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카페에 다시 가보자는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주말을 맞춰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카페는 아예 폐업한 듯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카페는 여기 없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 뒤로 우린 종종 모여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공포와 신비로 가득 찬 그 밤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궁으로 남아버린 채였다. 세 번째 이야기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는 언덕 위에 있어서 등하교할 때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꽤 오래된 편이어서 낡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기온도 매우 낮아 꽤 추운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학교를 떠났지만 저는 다음날 있을 시험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껴 조금 더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공부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밤 11시를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전구가 깜박거리더니 복도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몰려왔지만 예전에도 가끔 오래된 배선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곤 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발소리가 복도 벽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몇 초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끝에 있는 교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약간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빛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으스스한 기운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실루엣이 천천히 창문 쪽으로 움직이더니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그때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저를 응시하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바로 이어서 그 얼굴이 친구의 얼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교실에 남아있던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반 친구 재호였습니다. 재호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니 너도 느꼈어? 이 학교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놀라서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재호는 며칠 전부터 교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창가 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재호가 느꼈던 그 오싹한 기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의 정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밤늦은 학교는 평소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고 불 꺼진 복도와 교실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학교를 둘러보고 있을 때 체육관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다가갔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체육관은 커다랗고 빛 한 점 없이 깜깜했습니다. 플래시를 켜고 들어갔고 익숙한 농구 코트와 체육 기구들이 보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쪽 구석에서 무언가가 흠칫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학교에서 키우던 학교 고양이였습니다. 쾌변을 본 고양이는 놀란 듯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느긋하게 체육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무서움에 떨었던 우리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의 모험을 마무리하고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학교에서 종종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그 학교를 지날 때면 그때의 오싹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 기억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